네, 황교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이슈인가요? 그림자 아기, 또는 유령 아기라고 부르는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그 과정에서 지난 2019년에 태어난 지 며칠 만에 2번이나 인신매매되고 3번이나 버려졌던 아기의 가슴 아픈 사연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진짜 예, 검찰은 최근 생모로부터 아기를 사들인 후 웃돈을 붙여 다른 이에게 되판 A씨를 아동매매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저 이 뉴스 보고 진짜 기함을 했었는데, 아니 대명천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아니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물건이었던 걸 사다가 되팔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제 당근마켓도 아니고 참. 자,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인터넷에서 복잡한 절차 없이 개인 간 아동 불법 유명이 횡행한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네. 이제 보통 사람 같으면 아기들이 안 됐다, 참 문제다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김 씨는 직접 키울 것처럼 행세해 아동을 받고 다른 이에게 자기가 엄마라고 속여서 아동을 넘기면 돈을 벌 수 있겠다 이런 범죄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어이구. 마침 김 씨는 SNS에서 미혼 상태에서 애를 가졌는데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 이런 글을 보고요. 글쓴이에게 연락을 취하는데요. 네. 김 씨는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아이를 가질 수 없다. 아이를 데려가서 직접 잘 키우겠다. 이렇게 생모를 설득해서 생모의 병원비 98만 원을 대신 내준 다음 출생 6일 된 여아를 데려옵니다. 이때가 2019년 8월 24일 오전 9시 57분인데요. 이 시간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재판 시점이 언젠데요? 김 씨가 입양을 원하던 남호 씨를 만나 아기를 넘긴 시간은 같은 날 오전 11시 34분인데요. 아이고 참. 그러니까 아기는 고작 100분도 안 되는 시간에 2번 매매가 된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한날 정오가 되기 전에 다 마무리가 된 건데요. 네. 김 씨는 나 씨에게 자기가 생모인 척을 했고 병원비와 몸조리에 필요하다면 300만 원을 요구해 받아냈습니다. 결국 이제 김 씨는 아이를 되팔아 202만 원을 번 건데요. 그런데 이제 아기를 받은 나 씨는 자신의 친딸로 등록하는데 생각처럼 되지 않자 아이를 다시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게 되면서 3번째로 아기는 버림을 받습니다. 참 어른으로서 정말 할 말이 없네요. 할 말이 없어요. 예. 이번 사건은 4년이나 묻혀 있었는데요. 지난 6월부터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야 겨우 드러나게 됐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베이비박스를 거쳐 다른 곳에 입양돼 현재는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예. 심지어 김 씨는 작년에도 거의 유사한 다른 아동매매 사건으로 유죄 선고를 이미 받은 바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이번에 드러난 사건 후 불과 몇 달 후의 사건이었는데요. 이제 검경이 유사 사건을 수사해 놓고도 여죄를 밝히는 데는 당시에 실패했던 거죠. 아니 근데 이걸 보면 음성적인 아동매매가 생각보다 많다 이런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이러면. 그렇죠. 아기를 다른 사람한테 사고 다시 팔고 몇 달 후에 또 비슷한 행위를 했다는 거니까요. 그만큼 흔하게 일어난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경찰은 이제 소재 불명인 미등록 아동 중 상당수가 인신매매 사건과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전수조사에서 각 지자체들이 범죄 혐의가 있다면서 경찰에 수사에 의뢰한 사건이 1119건인데요. 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8월 11일 기준으로 이 중 108명의 아기는 아직 소재가 불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은 불법 아동매매 사건이 추가적으로 더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아동매매죄는 지금 어느 정도로 처벌을 받는 거예요? 이제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을 매매한 자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게 꽤 중형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문제는 법원에서의 양형이 훨씬 못 미친다는 겁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작년 3월 아동매매 혐의에 대한 권고 범위를 징역 1년에서 3년으로 정했는데요. 네? 이제 감형이 되면 최소 징역 6월에만 그칠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김 씨의 경우 말씀드린 작년 재판에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구속을 면하게 됩니다. 이거 너무 형량이 낮은 거 아니에요? 이거? 근데 심지어 이게 작년에 결정된 이 양형 기준도 기존에 비하면 좀 강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 그 전에는 아동매매에 대한 별도의 양형 기준 자체가 좀 없었습니다. 이제 대법원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 이러면서 처음으로 기준을 마련한 게 이 정도인데요. 네. 이게 비교를 해보자면 집에 침입해 절도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양형입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똑같이 돈을 노린 범죄라고 하더라도 물건을 훔치는 것과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좀 전혀 다르죠.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매매가 이루어지면 아이가 바로 위험한 상황이나 학대에 놓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큰 만큼 양형 기준을 더 높여야 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게 미등록 아동 이 그 현실에서 비롯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무엇보다 이제 어떤 환경에서 아이가 태어나든 걱정 없이 키울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좀 만들어진 게 근본적인 문제일 텐데요. 그렇죠. 이제 미등록 아동 전수조사가 이제 다음 달 말 정도면 경찰 수사 단계까지는 좀 일단락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이제 범죄자들이 흉악한 면모에 지금 계속 놀라게 되는데 네. 이걸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사에 비해서 이제 좀 대책 마련에는 처음에 이렇게 막 호들갑을 떨었던 것에 비하면 속도가 좀 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갑갑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좀 제도 정비도 필요하고 수사 의지도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함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황두영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